아버님, 이제 운전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달 전 제 아들이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 포기, 그것은 제게 자유의 완전한 박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매달 40만 원으로 편리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택시도 대리운전도 없이도 말이죠. 불가능하다고요? 제가 찾은 특별한 방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9살입니다. 6년 전 45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혼자 남은 노인의 이동이 이토록 힘들 거라는 것을. 함께 마트를 다니며 장을 볼 때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일상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트에 가는 일조차 제게는 큰 산이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노인의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무거운 장보기를 혼자 하다 보면 허리가 아파왔고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그들의 바쁜 생활을 알기에 마트 동행을 부탁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늘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형마트에 가던 중 주차장에서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났고 결국 보험사에서 운전 금지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6개월의 운전 금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때 자녀들이 제안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번갈아 가며 장보기를 도와주자고요. 자녀들의 배려로 이루어진 선택이었지만 그들의 스케줄에 맞춰 생활하면서 저는 마치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저는 미리 필요한 것들을 적어놔야 했고 자녀들은 제게 꼭 필요한 것만 사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요. 그들은 나이든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그들의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한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평소보다 많은 반찬거리를 적었나 봅니다. 그 후로는 최소한의 것만 부탁했습니다. 말하자면 까다로운 늙은이 취급을 받은 거죠. 딸의 도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학원 간다며 서두르라 했고 마트에서도 빨리빨리 고르라고 재촉했습니다. 제 걸음이 너무 느리다나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달비 5,000원이 부담스러웠지만 자녀들이 보태주기로 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첫 번째 배달 기사는 일주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은 물건이 너무 무거워요. 다른 집은 다 가벼운 걸로 시키는데 두 번째 배달 기사는 한 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확인하세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세 번째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객센터 직원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실례지만 할아버님 주문이 너무 까다로워서 배달 기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선택지, 홈쇼핑만 남았습니다. 아들이 알아본 곳은 월 정기 배송 20만 원이 되는 프리미엄 서비스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10만 원 보태드릴게요. 여기가 제일 품질이 좋대요. 하지만 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월 8만 원짜리 저렴한 정기 배송으로 들어갔죠.
첫날부터 저는 감옥에 온 것 같았습니다. 김성철님, 지금은 주문 변경 불가 시간입니다. 내일 다시 연락해 주세요. 저녁 7시 더 필요한 반찬거리가 있었는데 말이죠. 아침 9시면 어김없이 정해진 물품이 배송되었고 식사 메뉴, 반찬 종류, 심지어 과일까지 모든 게 정해진 패키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아버지는 밤새 배송 누락을 걱정하셨고 옆집 할머니는 새벽마다 큰 소리로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는 도망치듯 정기 배송을 취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죠. 지팡이를 짚고 5분 거리 편의점을 다녀오는 것도 큰 모험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생각만 하다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선택한 모든 방법이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을 따르려 했다는 걸요. 자녀와 동행, 그게 효도라고 다들 하니까 시도했습니다. 배달 서비스,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했고요. 정기 배송, 그곳이 노인들의 마지막 선택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필요한 건 남들의 정답이 아닌 제 삶에 맞는 해답이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한 젊은 여성을 통해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와의 만남이 어떻게 제 삶을 바꾸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작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무거운 물건은 배송시키고 간단한 생필품 사러 간 거였죠. 그런데 편의점을 운영하는 젊은 여성이 전화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 우리 지원이가 얼마나 과외를 받고 싶어 했는데 이번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형편에 과외비 월 50만 원이라니. 다음 달 임대료는 어떡할 거야? 저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옛날 제가 자녀들 교육비로 고생했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남편은 걱정스러운 아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래. 편의점 매출도 점점 줄어드는데 아이들 교육비까지 감당하려니 너무 버거워.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저기, 혹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평소 편의점에서 자주 보던 단골이었기에 그들도 친근하게 받아주었죠. 실은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 매일 잠깐씩 제 집에 와서 장보기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간단한 밑반찬 준비만 해주시면 매달 60만 원을 드리면 어떨까요? 부부는 순간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님, 저희가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동안 단골 손님으로 잘 봐주셨는데.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이게 정말 필요해요. 자녀들 도움은 부담스럽고 배달비는 너무 비싸고 정기 배송은 자유가 없어서 싫고 그저 하루 한 번 누군가가 잠깐 들러서 안부나 살펴주고 작은 도움만 준다면 그게 제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그런데 할아버님, 저희가 제대로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문가처럼 체계적인 케어는 어려울 텐데.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저 하루 한 번 간단한 반찬 좀 해주시고 장보기나 청소 정도만 도와주시면 돼요. 특별한 음식도 필요 없고 그저 밥과 국 간단한 반찬이 충분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돕기로 했습니다. 매달 60만 원, 배달비와 전기 배송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들에겐 적지 않은 보탬이 되는 돈이었죠. 첫날 아내 수정 씨가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청소를 하고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 주었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끓여준 따뜻한 국물을 맛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 진호 씨는 편의점 일이 끝나고 들러 무거운 장보기를 도와주고 전구를 갈아주는 등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저 10분, 길어야 30분 정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저에겐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건 그들이 제 생활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배달 기사들은 항상 불평했고 정기 배송은 획일적이었지만 수정 씨는 달랐습니다. 할아버님처럼 검소한 분이 계시니 저도 배우게 되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절약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딸 지원이었습니다. 가끔 엄마를 따라오는 날이면 제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들려드릴까요? 스마트폰만 보던 다른 아이들과 달리 지원이는 저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아이는 제게 요즘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늘 신선한 반찬으로 가득했고, 따뜻한 밥과 국이 식탁에 있었으며, 매일 누군가가 제 안부를 살펴주었죠.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누군가 제 곁을 지켜준다는 믿음,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풍요로워졌습니다. 수정 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죄송한데 이렇게 적은 돈 받고 일하는 거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다 이러시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나 더 하게 됩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그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실은 제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요. 3천만 원 정도인데 이걸로 편의점 확장하는데 보태드리면 어떨까요? 순간 부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옆 공간을 임대해서 생필품 코너를 늘리고 싶어 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할아버님, 너무 감사하지만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수정 씨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결심을 한 뒤였습니다. 난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매달 60만 원으로 충분하고 그저 여러분이 계속 내 곁을 지켜준다면 그게 제겐 가장 큰 재산이에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던 그들을 설득하는 데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약속을 했죠. 첫째, 3천만 원은 투자금으로 받되 매달 이자 대신 제게 80만 원씩 생활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둘째, 제가 혼자 살기 어려워질 때까지 그들이 저를 돌봐주기로 했고요. 셋째, 지원이의 대학 학자금으로 1천만 원을 따로 적금에 넣기로 했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이래도 될까요? 진호 씨가 계약서를 쓰면서도
망설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난 오히려 이게 가장 현명한 선택 같아요. 자녀들 도움받으면 매달 부담 주고, 배달비 쓰면 월 20만 원, 전기 배송 쓰면 월 150만 원. 그런데 여러분 덕분에 난 60만 원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는 80만 원씩 받게 되니 그동안 아낀 돈만 해도 얼마인데요. 실제로 계산해 보니 그랬습니다. 자녀들 도움이나 각종 서비스를 썼다면 1년에 최소 2천만 원은 들었을 텐데 그들 덕분에 720만 원으로 해결했으니 1,300만 원을 아낀 셈이었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제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지원이는 마치 제 손녀 같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시는데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편의점 확장은 예상보다 더 잘 되었고 지원이는 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샌드위치 만들어 드릴게요. 편의점에서 샘플로 나눠드렸던 건데 할아버지도 드셔보셔야죠. 지원이가 만든 샌드위치를 먹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은 건 단순한 돌봄이 아닌 진정한 가족이었다는 걸요. 수정 씨는 이제 하루에 3번씩 들립니다. 아침에 와서 청소하고 아침을 차려주고 점심때 들러 반찬을 새로 담아주고 저녁엔 진호 씨와 함께 와서 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님, 오늘은 무슨 뉴스 보셨어요? 아, 그거 재미있죠. 저도 봤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도 않고요. 제 통장에는 매달 8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그들이 달려와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소문이 났나 봅니다. 저기 김 할아버지는 좋은 방법을 찾으셨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수정 씨는 저를 놀리곤 합니다. 할아버님, 이제 유명인사 되셨어요. 다들 할아버님 비결을 물어보시는데 우리끼리만의 비밀이라고 했답니다. 진호 씨도 말했죠. 다들 부러워하시는데 사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진심으로 신뢰하고 가족같이 생각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의 말이 맞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있어야 이런 관계가 가능한 거니까요. 지난 주말에는 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중학교 과제로 우리 가족 소개를 해야 한다며 저를 촬영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니까 할아버지도 꼭 나와 주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제게도 진정한 가족이 생긴 거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노후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에 우리의 일상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주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웃들은 제가 찾은 방법에 관심을 보였고 비슷한 시도를 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옆 동박 할머니는 동네 세탁소 사장과 비슷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매달 50만 원을 주고 세탁소 옆에 작은 수선 코너를 열어주기로 했다네요. 성철 씨가 먼저 길을 내줘서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제 세탁소에서 수선도 하고 저도 적성에 맞는 일을 하니 서로가 좋잖아요. 아래층 이 할아버지는 카페 사장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달 70만 원을 주는 대신 카페에서 바둑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죠. 전직 바둑 강사셨던 이 할아버지의 실력은
카페의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제 바둑 강의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게 좋답니다. 전 이렇게 제 재능도 살리고 적당한 용돈도 벌고 인생의 이 시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모든 시도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더군요. 첫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층의 최할머니는 꽃가게 사장과 비슷한 계약을 맺었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돈만 밝히고 성의가 없더라고. 내 딸처럼 생각하고 믿었는데 점점 귀찮아하는 게 보이더라고. 둘째, 서로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저희 동정 할아버지는 분식점 사장과 약속을 했다가 한 달 만에 파기했습니다. 내 생활에 자꾸 간섭하려 하더라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웃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곤 합니다. 서로를 도우려는 진심이 있어야 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 정이 통해야 하는 거죠. 1년 동안 제가 깨달은 점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비용 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녀들 도움은 부담을 주고 각종 서비스는 월 100만 원 이상 들지만 저희 방식은 60만 원에서 80만 원 선에서 해결됩니다. 게다가 투자금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도 만들 수 있죠. 제 경우는 3천만 원 투자로 매달 80만 원의 생활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 32% 수익률인 셈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각종 서비스는 기계적이고 차가운 관계가 되기 쉽지만 저희 방식은 서로가 가족이 됩니다. 지원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제가 더 기뻐하고 제가 감기에 걸리면 수정 씨가 밤늦게라도 달려옵니다. 특히 좋은 점은 자존감입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받으면 어쩐지 신세를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저희 방식은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동반자가 됩니다. 저는 제 경험과 자금으로 그들의 사업을 돕고 그들은 저를 가족처럼 돌봐주며 지원이는 저에게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며칠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노인복지 담당자가 찾아왔더군요. 제 사례가 소문이 났다면서 이런 방식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할아버님, 이런 모델을 다른 동네에도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참 아름답네요. 물론 이 방식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노인의 삶이 꼭 외롭고 쓸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원이가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수학 시험이 있어요.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그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제가 운전 포기를 결심했던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다고요. 아니, 오히려 더 일찍 이런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특히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관계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웃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 동네 카페 사장, 꽃가게 운영자.
그들도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의존하거나 비싼 서비스를 선택하기 전에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때로는 가장 좋은 해답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둘째, 이제 돈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많은 돈을 써서 편안함을 사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신뢰와 애정을 얻는 게 더 값진 일일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을 열어보세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꼭 외롭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수정 씨가 해준 북어국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게 참 이런 거구나.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반찬 두어 가지, 그리고 매일 아침 누군가 건네는 할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개인적인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다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평생의 보물 같은 가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보물 같은 인연이 있을 겁니다. 그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